중국 접경 지역에서 강화된 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출입국이 모두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감시를 피해 17살 만주족 천재 신동이 외국으로 탈출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대홍수와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한 그의 말에 중국 지도부마저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면 한국에 사과하고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재 소년이 말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또 그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서해 위로 거대한 쇠기둥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는 꿈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완융텐, 올해 17살이고 국립영재원 특별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 소속되어 있었던 학생이죠.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1년 전 제가 16살이던 2023년 초에 국가안보위원회 특별 프로젝트에 참관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역사학과 고문서 해독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이유였죠. 그곳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서해 구조물 설계도,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끔찍한 예지몽들. 서해에 세워진 쇠기둥이 하늘의 분노를 부를 것이다. 먼저 북쪽에 물이 차고 땅이 흔들리며 남쪽은 타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얼음 조각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니, 이 말은 제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고대 만주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과학을 믿는 현대인으로서 예언 같은 것을 믿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7월 징진지 지역에 14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제 꿈에서 본 그대로였죠. 그리고 12월 간수성에 규모 6.2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 제 꿈속에서 보았던 광경과 분명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까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부에 경고했습니다. 서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재앙, 하늘에서 얼음이 쏟아지는 끔찍한 우박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7살 청년의 미신적 망상이라며 일축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순수 만주족의 혈통, 그리고 만주와 한국의 고대 연결성에 대해 언급하자 그들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강화되었고 제 연구 자료들은 하나둘 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밤 저는 국립영재원의 고층 담장을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서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저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천재 청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젊은이라는 레테르를 붙여 제 신뢰성을 훼손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한 마지막 재앙, 하늘에서 얼음이 쏟아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해에 박힌 그 쇠못이 제거되지 않는 한 중국과 한국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국경을 넘어 진실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이 위험해질지라도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와 타고난 통찰력으로 흐릿한 미래를 보는 17살 청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동쪽 바다에 박힌 쇠못을 제거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능력을 깨달은 것은 5살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베이징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죠.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건물들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저는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눈앞에 자금성이 세워지기 전의 모습이 영화처럼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수백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부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 정확히 제가 서 있던 자리는 원나라 말기 대규모 처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특별한 능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서를 만지면 그 책이 쓰여진 시대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오래된 유물 앞에서는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괴물이라고 불렀고 선생님들은 저를 과대망 상징으로 의심했죠.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완쿠일엔 순수 만주족 혈통을 지닌 우리 가문의 어르신은 생전에 저를 한 번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융태나, 내가 가진 것은 우리 완씨 가문에 흐르는 특별한 피야.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선견지명의 능력을 가졌단다. 옛날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황제의 곁에서 중요한 조언을 했지. 할아버지는 제게 비밀스러운 만주어 문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나라 시대 황실 문서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예언서들이었죠. 그 중에는
동방의 바다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국가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IQ 테스트에서는 측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고 수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언어에서도 비범한 재능을 보였죠. 정부는 저를 국가 보물로 지정했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국립영재원이라는 특수기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24시간 감시와 관리 속에서 저는 마치 실험실의 특별한 표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완융태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의 재능은 국가적 자산이자 보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13살 때 국가과학상을 받던 날 교육부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베이징 대학의 특별 학생이었고 중국과학원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위치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황금 세 장 안에 세였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제 능력은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15살 때는 처음으로 명확한 미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북부 지역의 대홍수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이 비전을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증거 없이 감정적인 추측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완융텐, 당신의 뛰어난 두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견한 대로 14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비전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예언서를 더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문서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 완씨 가문과 한국 사이의 고대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 시대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오가며 살았고 한국의 고대 왕족과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만주족과 한국인은 같은 북방계 퉁구스족의 후예로 동일한 혈통과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늘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원래 한 민족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는 현재의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었고 발해는 만주족의 조상인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만주와 한국의 운명은 하나로 묶여 있으며 동방의 바다에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히 우리 만주족과의 관계에 대해 파고들었죠. 국립영재원의 특권 덕분에 접근할 수 있었던 비밀 문서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모든 것을 바꿔버린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 최고 지도부의 특별회의에 역사 자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해 프로젝트라 불리는 기밀 작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에 설치된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 표면적으로는 어업 보조 시설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자원적, 그리고 기상 조절 목적을 가진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가 꿈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동방의 바다에 박힌 쇠못이다. 하늘의 분노를 부를 것이다. 할아버지의 예언서에 적힌 정확한 문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작된 일련의 재앙들, 북부의 홍수, 서북부의 지진, 남부의 가뭄,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재앙, 하늘에서 쏟아질 얼음의 저주.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이웃나라의 운명에 관한 경고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으니까요. 2025년 4월 21일에 한국에 보도된 서해 인공구조물은 사실 역사가 덕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돼 왔죠. 2023년 초 제가 처음 서해 프로젝트의 실체를 본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앙해양정책위원회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3D 모델은 제가 몇 달 동안 악몽에서 보아왔던 그 형상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이것은 한중잠정조치 수역 내 우리 특수역에 설치된 심해 관측 및 어업 지원 시설입니다. 현재 3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추가 5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외교부 고위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조물들이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라고 설명했지만 제 눈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복잡한 철골 구조, 헬리콥터 이착륙장, 대형 레이더 시스템이 정말 어업시설이라고요? 완융텐 군, 이 구조물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네. 우리 측 수역 활용의 역사적 정당성에 관한 의견 말일세.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16살에 제가 국가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간 해양 경계의 역사에 관한 제가 최근 완성한 연구 때문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구조물의 역사적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을 말하거나
이 구조물들은 위험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서해는 역사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사이의 평화의 바다로 여겨졌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 바다는 공유 자원으로 간주되었고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항상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제 내면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조물들이 심각한 환경적, 지질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해의 해류 패턴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미신으로 여겨질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구조물들이 앞으로 중국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다른 이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융텐 군, 자네 피곤한가 보군. 16살 소년에게 이런 고급 회의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기대했는데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네. 해양부 부장의 차가운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고대 만주 예언서에는 동방의 바다에 박힌 쇠못이 하늘의 분노를 부를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조물들이 북부 홍수, 서북부 지진, 남부 가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불신, 놀라움,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두려움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완융텐 군은 앞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영재원장, 그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끝났고 저는 그날로 영재원의 특별 휴식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 격리 조치였죠. 그날 밤 제 숙소 문은 밖에서 잠겼고 창문에는 추가 감시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컴퓨터와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저는 이미 할아버지의 예언서와 제 연구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비밀 장소에 복사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 꿈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더욱 선명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서해의 구조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 바다의 색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곧 닥칠 첫 번째 재앙, 북부 지역을 집어삼킬 거대한 홍수의 모습을. 잠에서 깨어난 후 저는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피해 규모까지. 그리고 그 일기장을 제 매트리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후 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아침 식사 시간에 영재원 식당의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을 중심으로 1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최고 경계령을 발령하고 숟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4개월 전 제가 일기장에 기록했던 그 날짜, 그 지역, 그 규모의 홍수가 정확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교관들은 TV를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만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앙재난관리위원회 특별분석팀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리 분석 능력과 재난 예측 모델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베이징 외곽의 침수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택가와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제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완융텐 군, 자네의 수리 모델링 능력이 필요하네. 현재 베이징 방어를 위한 수리 대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자네의 분석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재난분석팀장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홍수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제 견해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 홍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서해 구조물이 해류와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제 분석 결과를 들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완융텐 군, 우리는 지금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장기적인 이론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지. 분석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당면한 홍수 대응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이것이 첫 번째 경고일 뿐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재원으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에서 허베이성 주민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희생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베이징 사람들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생존자의 울부짖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꺼내 4개월 전 제가 예언했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2023년 7월 말 북부에 14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할 것. 이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위적으로 방해한 결과다. 정확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했죠. 그리고 제 예언의 다음 부분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물이 지나간 후 땅이 울부짖을 것이다. 영재원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할아버지의 예언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동방의 바다에 박힌 쇠목과 이어질 재앙들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 둘째는 땅, 셋째는 불,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의 재앙. 며칠 후 저는 국가재난복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상기후 현상만 언급되어 있었고 서해 구조물과의 연관성에 대한 제 주장은 완전히 무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영재원의 규칙을 어기고 비밀리에 제 연구실 컴퓨터에서 서해 구조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망에 불법 접속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수반했지만 제게는 진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해 구조물들은 단순한 어업시설이 아니라 해류 패턴을 변경하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급 복합시설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이 시설은 군사적 목적과 자원 탐사, 그리고 기상 조절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조물들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것들은 마치 저희 만주족 조상들이 용맥이라고 불렀던 자연, 에너지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물의 길을 막고 땅의 맥을 끊고 하늘의 기운을 거스르는 자, 천지의 벌을 받으리라. 저는 그날 밤 또 다른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저는 정확한 장소와 날짜를 보았습니다. 간수성 2023년 12월 18일 아침에 일어나 일기장에 이 예언을 기록하면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해 구조물과 자연재해의 연관성, 그리고 다가올 더 큰 재앙들에 대해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제 컴퓨터 활동과 일기장이 이미 국가안전부의 감시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7살 당시 16의 천재, 소년의 위험한 생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수재난 이후 저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제 숙소에는 추가 CCTV가 설치되었고 연구실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저희 정신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많은 예언을 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감시가 강화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재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리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오래된 만주어 문서 해독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청나라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대 만주어 전문가들조차 해독하기 어려운 고대 문자와 기호들이 섞여 있습니다. 완융텐 군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의 중요성 때문인지 영재원은 특별히 제가 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비밀 서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리 교수님이 가져온 문서들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은 청나라 말기의 만주족 귀족들이 남긴 일종의 비밀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을 해독하면서 저는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조상의 책, 베이징 고도서관 지하 7층에 보관되어 있다. 이 문구는 제가 해독한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베이징 고도서관은 지금의 국가도서관 전신이었고 현재는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리 교수님께 연구를 위해 도서관의 다른 자료들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그분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서관의 지하 보관소는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에게도 출입이 금지된 장소였습니다. 7층이라 공식 기록상 도서관 지하는 5층까지만 존재했습니다. 6층과 7층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며칠 동안 도서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저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3시 지하 보안 시스템이 10분간 재부팅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특별 승인 없이도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숙소에서 빠져나와 이미 확보해둔 보안카드로 도서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3시 정각, 지하 엘리베이터의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지하 6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대한 금속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속 문이 열리자 저는 역사의 심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지하 7층은 예상과 달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을 따라 오래된 나무 선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낡은 두루마리들과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석판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서둘러 선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구석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완씨 가문 조상의 비밀문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문, 완씨 가문의 비밀 유산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두루마리와 함께 작은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패에는 제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두루마리들은 고대 만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저는 두루마리들을 재빨리 살펴본 후 그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3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패를 품에 숨긴 채 왔던 길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도록 두루마리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의 모든 생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우리 완씨 가문의 계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은 단순한 만주족 귀족이 아니라 고구려의 왕족과 혈연관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일부 왕족들은 북쪽으로 도망쳐 만주족과 혼인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두루마리는 우리 가문의 샤먼들이 남긴 예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동방의 바다에 박힌 쇠못 예언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천지 사이에는 오행이 있으니 동방의 바다는 수와 목의 고향이라 만약 쇠못이 꽂히게 되면 물이 거슬러 나무가 꺾이고 금이 목을 이기고 목이 토를 이기고 토가 수를 이기고 수가 화를 이기고 화가 금을 이긴다. 오행이 역전되어 천지가 뒤집히리라. 이것은 정확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재난의 순서였습니다. 물, 목, 금, 토, 수, 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세 번째 두루마리는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만주 사이의 고대 약속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고구려 시대 두 민족은 동방의 바다를 평화의 공간으로 유지하기로 맹세했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천지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만주와 한국의 피를 이은 아이가 나타날 것이니 오직 진정으로 깨어난 자만이 동방을 구할 수 있으리라. 저는 지금껏 제가 순수 만주족 혈통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암시하는 바는 우리 가문 어딘가에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만한 혈맥의 아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이유,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이유, 그리고 제가 다른 만주족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대 예언의 주인공이자 두 민족의 운명을 연결하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서해의 쇠못을 제거하고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것. 하지만 그 순간 제 숙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완융텐, 너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체포되었다. 저항하지 마라. 저는 재빨리 두루마리를 숨겼지만 옥패는 그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특별 신문실로 데려갔고 밤새 제가 지하 7층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진단하에 더욱 엄격한 감시 체제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루마리를 읽는 순간 그 내용은 이미 제 기억 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제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수성 지진의 예언이 현실이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비밀 문서를 발견한 사건 이후 저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재원 내에 새로 만들어진 특별 관찰 구역으로 옮겨진 저는 거의 독방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 인터넷 차단, 그리고 엄선된 교관들만이 저와 접촉할 수 있었죠. 그들의 공식적인 설명은 제가 특별한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제 예언과 그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금지된 서고에서 발견한 문서들 덕분에 저는 이제 제 능력의 본질과
그 목적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오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만한 혈맥의 아이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새로운 힘과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감시 속에서도 저는 방법을 찾아 제 생각과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치약으로 메모를 남기고 식사 시간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책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 제 꿈을 통해 계속해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12월이 다가오자 제 꿈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황토 고원의 메마른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며 고대 사원들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가장 생생했던 것은 간수성 지스홍현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는 지진의 진원지였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제가 제 예언에 적어둔 지진 발생일 하루 전, 저는 마지막 경고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를 감시하던 젊은 교관 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관 선생님, 내일 간수성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스홍현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왕 교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경계하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융텐,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마. 과학적 근거 없는 예측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선생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홍수를 정확히 예측했고 이번에도 확신합니다. 규모 6.2, 진원지는 지스홍현 북동쪽 15km 지점, 내일 밤 9시 58분에 발생할 겁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제 진지한 표정의 왕 교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약속은 못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16살 소년의 미신적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경고했어야 했을까요? 2023년 12월 18일 밤 9시 58분, 간수성 지스홍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제가 예측한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영재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모든 교관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왕 교관의 표정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가지진센터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보는 베이징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일 뿐인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진센터에 도착하자 저는 이번에는 더 높은 지위의 관리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안전부 부부장,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중앙재난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단순한 불안정한 천재 소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완융텐, 자네가 어떻게 지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보게. 첫 질문은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예지력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해 구조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해 구조물이 간수성 지진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일세. 전통적인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주족 조상들은 이것을 천지의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서해 구조물은 자연의 에너지 흐름, 즉 용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체의 경락을 막는 것과 같아요. 한 부분이 막히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의 정확한 예언 후에는 더 이상 저를 단순히 미신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재앙은 무엇인가? 국가안전부 부부장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의 가뭄입니다. 장강 유역의 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에서 얼음이 쏟아질 것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우박 재앙이 오게 됩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제 예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두 번의 정확한 예측을 본 후였기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마침내 중앙재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해 구조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고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약속인가? 고구려 시대, 만주와 한반도 사이에는 동방의 바다를 평화의 공간으로 유지하기로 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었고 지금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내면의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예언의 정확성이 주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서해
구조물의 전략적 중요성 포기에 대한 거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완융텐,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은 더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 자네의 예언은 기록하겠지만 서해 구조물에 대한 결정은 최고 지도부에서 내릴 문제일세. 저는 그들이 내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제 예언을 미신이 아닌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지진센터에서 영재원으로 돌아오는 길, 헬리콥터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겨울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간수성의 지진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인 지금, 다음 재앙은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재원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감시 체제가 미묘하게 변화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정신적 불안정 케이스로 대하지 않았지만 대신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언 능력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능력은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중국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만주와 한국의 공동 운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제 사명을 확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대 의상을 입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만주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고 자신을 동방의 수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융태나,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쇠못을 제거하고 두 민족의 운명을 다시 잇는 것은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억하거라. 너는 만주와 한국의 피를 모두 지닌 아이. 우리는 본래 하나였다. 2월 말 저는 국가수자원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예언이 또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장강 유역의 수위 데이터와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고 그래프는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완융텐, 안깨나 국가수자원위원회 주임이 말했습니다. 남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네. 자네의 예측대로야. 얼마나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6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야. 장강의 수위는 이미 위험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동정호와 포영호는 급격히 마르고 있어. 삼엽댐의 발전량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곡창 지대의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네. 저는 침묵 속에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제 예언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오행의 순환으로 볼 때 이것은 토가 수를 이기는 단계였습니다. 땅이 물을 삼키고 있었던 거죠. 이번 가뭄이 서해의 구조물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갑자기 국가안전부의 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고 한 균형이 깨지면 다른 균형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천지의 기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있나? 과학기술부 차관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전통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해 구조물이 해류와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의 장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그 연구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네. 차관이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해결책이 필요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뭄 해결을 위한 제안이 있나? 수자원위원회 주임이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하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강 상류의 수량 조절과 긴급 관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만주족 전통 수리 기술을 현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청나라 시대 강희제와 걸륭제는 인수공생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물기를 억지로 바꾸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필요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현대댐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자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네의 제안은 기록해두겠네. 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 조치를 취하겠다. 수자원위원회 주임의 말로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재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고공에서 장강 유역을 내려다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생명력 넘치던 강과 호수가 말라가고 있었고 넓은 농경지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마치 끊어진 실타래처럼 미래의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향후 몇 달간 상황은
제 예언대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남부 지역의 가뭄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산업 생산이 중단되고 농작물 피해로 식량 가격이 폭등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해군과 중국 해경 간의 긴장된 대치 상황이 자주 보도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6월 초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져본 서해 구조물 설계도에서 구조물이 단순한 어업시설이나 관측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상조절 장치의 일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기상 패턴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예언서에 정확히 경고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거스르는 자, 천지의 벌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정보를 외부로, 특히 한국 측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철저한 감시 아래 있었고 모든 통신은 검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영재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 세계 각국의 영재들이 베이징에 모여 과학 캠프에 참가했죠. 그리고 올해는 한국 학생들도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만주족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 측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저는 영재원 도서관에 특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설득 끝에 저는 국가도서관의 역사 기록 섹션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이었죠. 도서관에서 저는 청나라 시대 조선과의 외교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727년 청나라 옹정제와 조선 영조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동방의 바다를 두 나라의 평화로운 교류 공간으로 유지하며 어떠한 군사적 시설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협약 마지막에 적힌 경고였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며 물과 불, 땅과 하늘의 재앙이 그 나라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할아버지의 예언서에서 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300년 전 약속을 어긴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비밀리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7월 초 국제과학 캠프가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 서울과학고등학교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 김민준과 특별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만주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역사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고 점점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저는 민준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우리는 영재원 뒤뜰에서 만났습니다. 민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줄게. 하지만 먼저 약속해 이 이야기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해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들, 그것들은 단순한 어업시설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 한국도 위험해.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 예언 능력, 연속된 재앙들, 300년 전 협약,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에 대해. 민주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가 비밀리에 복사한 문서들을 보여주자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하지만 왜 나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예지력이 말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 정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할게.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이미 위험 속에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만한 혈맥의 아이야.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는 그날 밤 앞으로의 연락 방법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재원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캠프 참가자들의 숙소를 수색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학생들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군가가 민준과 저의 만남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미 문서 원본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고 민준에게는 디지털 복사본만 전달했습니다. 안전부 요원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예정보다 일찍 귀국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엄격한 감시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 숙소에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완융텐, 자네는 매우 중대한 실수를 했네. 국가 기밀을 외국인에게 유출하려 했어. 제가 한 일은 진실을 알리려 한 것뿐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해. 더 큰 그림이 있다네. 더 큰 그림이라뇨? 부부장은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네. 미국의 압박, 일본의 재무장, 한국의 첨단 기술, 중국은 생존을 위해 때로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해. 서해 구조물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홍수, 지진, 가뭄, 그리고 앞으로 더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겁니다. 부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어리네. 국가의 운명은 몇몇 자연재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오면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얼음의 저주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우박 재앙이 오게 됩니다. 광시성과 간수성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부부장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저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결단력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융텐, 자네는 이제 특별관리 대상이네. 앞으로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될 것이고 자네의 연구와 활동은 철저히 통제될 거야. 이것은 자네와 국가 모두를 위한 조치라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사실상 영재원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제 숙소와 연구실은 완전히 격리되었고 특별 허가 없이는 누구도 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고 제 모든 활동은 24시간 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 꿈과 예지력은 더욱 강해져만 갔고 이제 저는 마지막 재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하늘에서 쏟아질 얼음의 저주, 그리고 그것을 막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정말로 제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은 중립적 입장이야.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주장을 근거 없는 도발이라고 일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동요가 있다고 해. 며칠 후 저는 국가안전부 특별신문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장뿐만 아니라 군 고위 장성들과 외교부 인사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조사였습니다. 완융텐,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항의서에는 자네의 예언이 상세히 인용되어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보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학 캠프에서 만난 한국 학생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는 중국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어.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네. 제가 한 일은 재앙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파멸로 향하는 길입니다. 장성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린 청년이 무엇을 안다고? 서해 구조물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야. 한국과 미국의 도발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렇다면 왜 그것을 어업시설이라고 거짓말하나요? 그것이 실제로는 기상조절 장치이자 군사시설이라는 사실을 왜 숨기나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직접적인 질문에 그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습니다. 마침내 외교부 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네. 한국이 제기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야. 하지만 자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그렇다면 제 예언은 어떻습니까? 3번이나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3번째 재앙인 가뭄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다음은 우박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우박 재앙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자네의 예언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것이네. 그리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서해 구조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네. 신문은 그렇게 끝났고 저는 다시 영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 교관이 슬쩍 귀띔했습니다. 조심해, 융텐. 그들이 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별연구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격리시설이지. 그날 밤 저는 가장 강렬한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서해 위에 서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수면 위에 박힌 거대한 쇠모처럼 보였고 그 주위로 바다가 붉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주먹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폭격처럼 대지를 강타했고 모든 것을 부수며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저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보았습니다. 2025년 4월 19일 광시성에서 시작되어 간수성으로 이어지는 전례 없는 우박재앙. 잠에서 깨어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탈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11월 초 서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해양조 사선이 논란이 된 구조물 부근에서 중국 해경 함정에 의해 납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갈등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 교관이 급하게 제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어. 융텐, 내일 아침 너를 특별 연구 기지로 이송할 계획이야. 사실상 군사시설이지. 그곳에 들어가면 아마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서해 사태 때문이야. 너의 예언이 한국 측에 전달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지. 너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어. 저는 순간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언제 이송되나요? 내일 새벽 5시 특수부대가 호송할 거야.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이 탈출할 유일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왕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요. 왕 교관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갈등, 그리고 결단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하지?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제 예언이 현실이 된 것을. 마지막 재앙이 온다면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겁니다. 저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해요. 왕 교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반역자가 되는 거야, 융텐. 아니요. 선생님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중국을 구하는 영웅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도와주마. 하지만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해. 그날 밤 11시, 영재원의 보안 시스템이 잠시 다운되었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왕 교관의 도움으로 비상 탈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북쪽 담장 너머에 차가 기다리고 있어. 내 친구가 너를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 이유는 내 운명에 달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가라, 융텐. 그리고 조심해. 너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란다.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7년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재원의 담장 밖으로 홀로 나선 순간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자유로웠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저는 왕 교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퇴역 군인으로 별다른 질문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가장 안전할 테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쪽 교회로 가주세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밤새 달렸고 새벽녘에 오래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오래된 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래된 집은 버려진 듯했지만 저는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의 오래된 우물 옆 돌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언젠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보여주셨던 곳이었죠. 보관함 안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대 만주어로 쓰인 예언서, 원본, 청나라와 조선 간의 비밀 협약 문서, 그리고 작은 옥패. 그 옥패에는 한자로 1000명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챙겨 돌아와 다시 차에 올랐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국경으로 가주세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한국? 그건 불가능해.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몽골이나 러시아로 가야 해. 그리고 거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을 찾고 그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접촉해야 했으니까요. 서해의 구조물의 진실과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저는 국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조국을 배신하는 듯한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를 구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융태나, 내 운명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걸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용기를 발휘하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뜻, 천명을 따르는 길.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융텐이라는 만주족 영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서해 구조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의 대형 시설로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갖추고 있으며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는 영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되어 2016년에 폐기된 이 선박을 중국이 구입해 개조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양어장 관리 지원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어업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구조물이 갖춘 기능과 규모를 고려할 때 군사적 목적이나 자원 탐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조물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구조물 주변의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어 중국이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 제곱킬로미터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한국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 방식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해온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은 2014년 베트남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와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만주족 천재 신동 완융텐의 놀라운 예언과 서해 구조물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